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는 우리가 왜 뉴스다움이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뉴스다움을 포기하고 차라리 돈 되는 다움, 그죠?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안 하고 왜 뉴스다움이 돈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최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인터넷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언론사가 7,000개가 넘으니까. 그리고 자본하면 하나씩 생기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수히 많은 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이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제 뭐 끝없이 선정적으로 가거나 끝없이 뭐 탈뉴스적이고 뉴스 다음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뭔가 뉴스 다음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은 뭐 많지 않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언론 해먹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옛날에 심었는데. 자, 게다가 그죠? 이거 이제 계속 그런 케이스지만 이 포털이라든가 방통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가 더 강화될 겁니다. 이제 규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뭐냐면 인터넷 언론사 6일 이상이 안 되면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언론 자유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위헌 소송이 났죠. 그러면 이제 다행이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아지는 인터넷 언론 환경에서 정부로서는 무슨 책임이 있냐면 뉴스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그거 하라고 돈 주는 건데 국민이. 그러면 처음에는 뉴스 생태계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언론은 자유에 맡겨야지라고 하다가 뉴스 생태계라는 개념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 교통신호등 점점 더 많아지죠. 과태료 점점 더 많아지죠. 옛날에는 아무리 이렇게 길거리에 침 뱉고 뭐 휴지 버리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바로 벌금 나오죠. 자연스럽게 디지털 뉴스 생태계도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렇게 무한정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빵토리 같은 데서 가짜뉴스 대책 뭐 자율 규제하자고 하면 자율 규제겠지. 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자율 규제죠. 속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자유를 빙자한 다른 수단을 찾죠.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두 번 명예훼손 걸리고 뭐 좀 이렇게 오고 내고 하는 게 뭐 별 문제에서 하다가 쉽게 말해서 하루아침에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더 사람들은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가짜뉴스 신고센터도 만들어지고요.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있고 또 저 같은 놈은 뭐까지 하려고 그러냐면 뉴스 소비자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려고 해요. 뉴스 소비자 보고서. 그래서 분야별로 방송, 신문,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도 지역별로 다 해가지고 왜 하다못해 휴대폰도 소비자 보고서가 나오는데 못할 건 없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압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밀려서 뉴스 다음으로 가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뉴스 다음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품격 전략이라고 한 거고 이게 이제 유료화 모델 그 다음에 이것도 유료화 모델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한테 네가 원하는 컨텐츠 줄 테니까 그만큼 내한테 돈을 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구매의 시대가 아니라 구독의 시대다. 광고 팔아가지고 장사해 먹던 광고로 먹고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지난다. 그게 이제 디지털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뉴욕타임스나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잘 나가는 언론사들 그래서 이제 퍼블리라는 곳인데 하고 있는 전략인데 이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라는 거죠.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요. 뉴욕타임스는 뉴스레터 종류가 50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오늘 이런 뉴스 나왔어요. 오늘 이런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을 안 사 먹다가 어느 순간 물을 사 먹는 것처럼 뉴스 또한 어느 순간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받아들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내가 만들어내고 이 컨텐츠가 해방이라든가 참여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능력의 확장이라든가 이 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충족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영리 모델도 점점점 늘어지는 거고 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최근에 결국 김현정 씨가 처음에 뉴스 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야 라디오에서 여자가 근데 지금은 그죠? CBS를 몰라도 김현정 소는 다 안다는 거죠. JTBC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들 학자들이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안 돼. 한국에서 무슨 종편이 JTBC는 이미 육자로 전환됐습니다. 육자. JTBC의 손석희 사장이 늘 하는 말이 자기는 품격 있는 뉴스를 하고 싶다. 근데 아주 역설적이지만 1908년도, 1905년 정도에 뉴욕 타임스를 인수했던 그죠? 아돌프 옥슬러 이 사람이 그 당시 뉴욕 타임스를 인수하면서 했던 말도 아침 식탁을 더럽히지 않는 뉴스를 만들겠다 라고 했어요. 애들이랑 같이 봐서 창피하지 않는 뉴스. 근데 그 전략이 성공을 했죠. 실제로. 저는 그런 본질은 안 바뀔 거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쓸게요. 네? 그냥 좀 길어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가 있었던 시애틀에 가게예요. 이게 가게 이름이 이제 트레이드 조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이제 저한테는 어떤 의미로 보이냐면 제가 98년도에 갔을 때 월마트이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월마트는 가보면 물건은 사요. 근데 물건의 질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월마트 가서 쇼핑할 만해요. 다리가 튼튼하면. 근데 너무 커요. 이걸 물건을 어디 있는지 찾는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월마트 초창기에는 되게 잘 나갔어요. 그래서 웬만큼 뭐 중소형 매장은 다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20년 뒤에 갔을 때 월마트 여전히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월마트 망하고 있더라. 월마트 갔더니 첫째 백인 중산층들이 더 이상 월마트를 안 와요. 주로 누가 오냐면 그냥 멕시칸이나 흑인들이 이제 신체 조건도 기본 저보다 2배 되는 사람들, 앞뒤로 2배 되는 사람들. 한번 걷는데 그냥 저기가 언제 집에 가나 싶을 만큼. 그 다음에 물건이 워낙 저가를 팔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최저시급을 써요. 그러니까 물건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집사람이 뭐 차거리는 뜨거운 물거리는 포트를 하나 사세요. 잘 깨지잖아요. 중국산 그것도 뭐 10몇 불짜리 오케이 싼 맛에 사러 갔어요. 껍데기 멀쩡하더라고요. 월맛은 또 이렇게 좀 먼 데 있잖아요. 왜? 다 모여야 되니까. 저희 집에서 가까운 슈퍼에는 좀 작은 데도 있지만 저는 안 타니까 월마까지 한 15분 그것도 고속도로 15분 달려서 갔어요. 100마일 그냥 한 70마일로 15분이 거리는 상당한 거죠. 가서 사왔어. 보니까 팍 깨져 있는 거야 속에. 열어보지 못하니까 그 길로 다시 갔어요. 15분 다시 운전해 갔더니 9시 넘었다고 이제 반환이 안 된대. 1분 남았었어. 1분 남았었어. 또 왔어. 그래서 이제 하서 물건만 샀죠. 이제 반환할 때 다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앞집에 가서 반환하고 다시 다 왔어요. 또 깨져 있는 거야. 무려 3번을 했어요. 3번을. 근데 걔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꾸면 되지 왜 그래? 얼마든지 바꿔줄게 와서 갖고 가. 기름값은 시간은 좀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하니까 왜
월맛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월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언론사가 월맛이에요, 따지면. 그죠? 자, 신문이 있다. 또는 방송이 있다.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옛날에 정도가 귀할 때는, 그죠? 넘겨가면서 하나 읽었죠. 왜? 그 단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지금은 넘쳐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전통 미디어 자체가 이미 월맛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그러니까 동일한 딜레마가 신문 속에 있죠. 그 많은 신문 지면을 채우려고 하니까 자, 지면을 못 줄여요. 왜? 광고를 받아야 되니까. 광고를 받으려니까 지면을 채워야 되죠. 지면을 채우려니까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보도자료 그대로 뺏기죠. 이거 악순환인 거죠. 뭐 이렇게 좀 좋은 내용 싣고 싶어도 뭐 기사 하나에 최소 일주일이라도 달라붙어서 뭐 써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보도자료 나오면 거기다 투시만 잠깐 하고 연합뉴스 나오는 거 하고 막 외신도 보면 영어가 짧으니까 솔직히 영어가 짧으니까 어려운 건 못해. 그래서 쉬운 것들 늘 하던 것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좀 차려진 것 같은데 막상 쇼핑을 하려고 들면 그죠? 계속 반품하는 사태가 생기는 거죠. 이거 여기서 읽었는데 저기서 봤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트레이드 쇼라는 데를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실 분이 추천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 월막 같은 데 가지 말고 특히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사래. 왜요? 그랬더니 그냥 가보면 안 돼. 갔어요. 첫째, 집에서 되게 가깝더라고요.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그렇게 예쁜 데가 있어요. 그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작았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꽤 커요. 미국이니까. 그리고 품목이 되게 단일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일단 공산품은 하나도 없어요. 겨우 있으면 치즈 정도가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읽어내는 건 뭐냐면 결국은 틈새 전략이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만약에 이 가게에서 제가 샀던 그 포트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텔레비도 팔고 그랬으면 망했을 거예요. 공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딱 타겟 오디언스가 누군가를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월맛이 안 난다. 근데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중산층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좀 깜깜한 데 가서 쇼핑하고 싶어요. 그리고 1, 2불 더 주더라도 정리가 잘 되는 걸 먹고 싶어. 그 여기 가면 꽃이 그렇게 많아요. 꽃이. 그 전 처음에 꽃집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꽃값이 되게 싸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컨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오른쪽에 꽃이 들려있고 꽃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가게 꽃 바로 옆에는 뭐냐면 싱싱한 과일들이 많이도 진열이 안 돼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감자라든가 늘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근데 맛이 달라요. 일단. 어디서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맛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를 한번 사봤는데 한국에서는 뭐든지 비싸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저 과일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하도 비싸서.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복숭아인데 12개 정도 드는 게 699예요. 그러니까 7,000원. 7,000원 되게 싸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상자에 대가지고 일단 이렇게 집고 이 쇼핑카트에 넣기가 아주 좋게 돼 있고 가격도 별로 부담 없고 그다음 우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순환을 일주일에 뭐 2, 3일마다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뭐 뒤에 날짜 언제인지 안 봐도 돼요. 그냥 집어 넣으면 신선한 우유가 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애들 좋아하는 포도주도 계약을 잘해서 그런지 아주 싸게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가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점원들이 너무너무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가면 그죠? 미국은 특징이 뭐냐면 어디 나가나 기다려야 돼요. 공항에 가면 기본 3시간 기다립니다. 요즘만. 하나 더 게이트 열면 손이
순식간에 절반도 줄어들 텐데 절대 안 그래요 이것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월마트에 가도 그렇거든요. 사람도 없어. 아예 기계로 다 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이 한 딱 둘이 있는데 그 아주 느긋하게 뭐 잡아라 내워라 그냥 정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뒤에 사람 속 터지죠. 속 터지면 오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떠냐면 손님이 2명 이상 안 쓰도록 항상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 정도 열어놔요. 그것도 다 젊은 애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호기심이 많거든요. 야 여기서 왜 이래? 그랬더니 돈을 잘 주잖아. 그러니까 다른데 월마트에서 캐셔를 하면 시간당 예를 들어 10불을 보면 여기는 시간당 20불 줘. 이건 상당히 말이 되잖아요. 그죠? 20불을 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애들이 항상 웃어요.